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가온 새해 2019년 1분기에는 어떤 그래픽카드를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적당한 가격대의 메인스트림급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말이죠. 다가오는 CES와 2060의 출시를 앞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카드가 가성비 높은 카드일까요? 그리고 지금 그래픽카드를 사야 한다면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1분기에 그래픽카드를 사야 하는 분들, 특히 2060 6기가의 구매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구매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표된 2060의 정보를 기준으로 2060은 가성비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그래픽카드가 아닙니다. CES 이후 재고 처리되는 1060 제품의 특가를 노리시거나 조금 더 가격을 올리셔서 AS가 좋은 회사의 2070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60은 절대 살 물건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공식 데이터 수치를 확인해보지 않은 시점이지만 2060은 전세대에 비해 그렇게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 겁니다. 특히 가격면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기술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쓰는 격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몇 년간의 엔비디아의 상한가 흐름, 두 번째로 2060의 실성능에 대한 의문입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상한가 지난 몇 년간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왜 엔비디아가 기존의 예상한 가격보다 가격을 더 올리게 될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즉 2060의 판매가는 실제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해당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두 개는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알파고와 암호화폐. 2016년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로 이야기되는 이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CPU보다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코어의 개수가 많은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GPU 연산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특히 딥러닝을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쿠다 기반인데, 쿠다는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만든 기술이자 개발 툴입니다. 즉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높은 쿠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게이밍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더더욱 높아지게 된 거죠. 2017년 중반에는 암호화폐 채굴붐이 일어났습니다. 코인을 통한 투자 수익이 17년 중반부터 비정상적일 정도로 매우 높아졌고, 그래서 코인을 직접 사기보다는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채굴기를 사용해 코인을 채굴하는 투자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이더리움을 100만원에 한 개를 살 바에 200만원짜리 채굴기로 한 달에 1.5개씩 채굴하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두 달이면 수익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통상적으로 채굴기당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씩 구성됩니다. 개인당 채굴기를 몇 개씩만 구성해도 엄청난 GPU 수요를 이끌어내게 된 겁니다. 이 채굴기 붐으로 인해 한때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얹어도 팔리는 현상들 잘 기억나실 겁니다. PC 완 제품이 오히려 싸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배틀그라운드의 출시, 초기 발적화로 명성이 높았던 이 게임은 안정적인 구동을 하려면 얼리 액세스 당시 최소 사양이 거의 1060에 육박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전 세계적인 흥행몰이를 하며 대대적인 PC 업그레이드 수요를 함께 이끌어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 2017년을 지나며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의 폭발적인 수요로 엄청난 매출과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18년 2월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나 합니다. 여기에서 올린 매출을 통해 차세대 그래픽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GPU 공급량을 2018년 하반기까지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GPU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딥러닝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 개발과 연산은 CPU 연산에서 GPU 연산, 그 다음 ASIC으로의 발전이 일반적인 경로인데요. ASIC은 쉽게 말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는 GPU 연산의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GPU에서 ASIC을 사용한 장비들로 대체될 겁니다. 구글은 이미 TPU라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별도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고, 인텔 또한 전용 프로세서 너바나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GPU 시장은 줄어들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쟁 상대가 매우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8년 초 암호화폐의 하락기가 시작되면서 그와 관련된 채굴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 대비 효율, 즉 채산성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채굴 난이도 자체의 상승으로 GPU를 통한 채굴의 효율이 더 이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GPU 채굴이 거의 불가능해 ASIC을 사용하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GPU를 사용하는 POW 방식의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는 떨어지고 있지만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암호화폐에서는 여전히 GPU를 사용하고 있지만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결국 다른 방식으로의 채굴이나 ASIC 수준을 밟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코인들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 대비 매우 낮은 지분이기 때문에 GPU 업계의 매출과 수요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결국 암호화폐에 따른 GPU 수요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2018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암호화폐 관련 매출은 총 매출의 6%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인 콜레트 크레스 또한 더 이상 관련 매출에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현재 엔비디아는 결국 게이밍 기어로의 GPU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실적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게이밍 수요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며 결국 이런 수요 예측의 실패와 실적 악화를 메꾸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할 만한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미드레인지급 그래픽카드 종류를 늘려 시장 지배를 강화할 것, 그리고 차세대 기술을 반영한 높은 가격 상승. 미드레인지급 그래픽카드 종류를 늘려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현재 지분을 유지하고 가격을 올려 기존 게이밍 매출 및 실적 증대가 목표일 겁니다. 이는 2060을 비롯해 아주 많은 종류의 미드레인지급 카드를 발표할 것이라는 실제 유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당연히 가격대는 생각보다 꽤나 상승할 겁니다. 독점 상황에서의 경쟁자가 크게 없으며 암호화폐가 빠진 상황에서도 현재 매출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3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들은 아마 40만원대 중반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컴퓨터를 살 때 추가 비용이 최소 10에서 20 가까이 더 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재 비디오 카드에서 유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가바이트 RTX 2060 OC의 MSRP는 395달러입니다. 국내가가 대부분 MSRP에서 1.2배 정도 하면 된다고 계산을 하면 대략 53만원, 어디까지나 OC 모델이므로 일반 가격은 대략 40만원 후반대가 되겠네요. 2060 6기가가 한 40만원 후반, 전체 제품들이 40만원 중반에서 50만원 초반이라면 성능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많이 비싸진 거죠. 두 번째는 2060의 성능에 대한 의문입니다. 유출된 2060 6기가의 벤치 테스트에 따르면 2060은 1070과 1070 Ti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 한 단계 위급의 그래픽카드를 상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상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차세대 그래픽카드의 신기술, 레이트레이싱과 DLSS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은 RTX 튜링 아키텍처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실시간 광원 효과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좋은 기술입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그 수많은 연산 과정에 따르는 부하를 견뎌내야 합니다. 부하를 견뎌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세 가지죠. 코어 기본 성능이 정말 좋거나, 코어의 개수가 많거나,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가 좋거나. 코어의 성능이 좋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어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 2060이라는 미드레인지급에서 좋은 코어의 성능, 코어의 개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이건 지원 소프트웨어가 많아지고 나서 고민할 문제니 지금은 논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실제로 배틀필드 5의 벤치 테스트를 기준으로 현재 2080 Ti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면 60프레임이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2060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2080 Ti RT 코어 수는 68개, 2080은 46개, 2070은 36개고 2060은 30개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모든 옵션을 타협해야 겨우 60프레임을 돌릴 수 있는 게 2070이라고 치면 코어 수가 17%나 적은 2060이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해 원활한 게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FHD 144프레임으로 플레이하다가 광원 성능 개선을 위해서 프레임을 거의 100프레임을 깎아야 되는데요. 이건 체감상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DLSS는 딥 러닝 슈퍼 샘플의 약자로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해상도를 높이는 업스케일링, 거친 경계선을 다듬는 안티 엘리어싱 용도로 쓰여집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높이면 성능이 부족해서 프레임이 떨어지니 옵션을 최대한 낮추고 DLSS로 그 저하된 화질을 보정하면 2060에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이렇게 해서 60프레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최소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의 게임 플레이는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유저의 최종 판단은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끄는 것일 겁니다. 그래야 적을 만났을 때 먼저 쏠 수 있을 거니까요. 즉 2060을 구매하면 RT코어 탑재로 인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담하되 그 해당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엔비디아는 왜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굳이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2060에 넣었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과거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SLI 기술입니다.
SLI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다중 연결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장의 그래픽카드를 동시에 쓰는 것을 말하죠. 이 기술은 한때 잘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만 지원을 하게 되면서 개발사들도 점점 지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번대 그래픽카드는 1070 이상부터 SLI 지원이 되며 이번 2000번대 그래픽카드에서는 2080 이상만 지원이 됩니다. 현실적인 효율로 보면 누가 봐도 가격이 저렴한 미드레인지급 1060이나 1050 두 개를 SLI 하는 게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할 것 같지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게임 개발사들도 차츰 지원을 줄여가고 있는 모양새이고 딥러닝과 같은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사용 용도로만 남게 됩니다. 아마도 엔비디아는 이 점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이 엄청 대단하다고 발표는 했는데 시작부터 2070 이상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다면 일반 게이밍 용도로 쓰는 유저들은 체험해보지 못할 것이고 개발사들은 SLI와 유사한 상황을 염려하여 레이트레이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개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레이트레이싱을 2060에 넣으면 미드레인지급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술임을 알리고 싶었으리라 예측해봅니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2000번대 사망 이슈. 2070과 2080의 사례로 보아 우리는 2060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개선된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동일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2019년 2분기까지는 지켜보는 게 낫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루머들과 팩트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2019년 1분기에 살만한 그래픽카드에 대한 대안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60과 같은 미드레인지급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기존 1000번대 파스칼 대비 많은 상승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커졌지만 외장 그래픽 시장의 독점으로 인해 가격 조정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즉 2060 6기가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은 40만원 중반에서 50만원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CES 기자회견 이후에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오피셜로 발표되는 MSRP의 대략 1.2배쯤 될 겁니다. 초기 용산 프리미엄은 그 덤이 될 테고요. 두 번째로 2060의 레이트레이싱 기능은 유저들에게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2080 Ti에서도 프레임 드랍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2060에 탑재된 RT코어의 개수로는 그냥 기술 체험, 맛보기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겁니다. 즉 유저는 RT코어 탑재로 인한 상승분은 부담하고 그 기술을 제대로 못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사망 이슈가 있는 2000번대 제품의 양산 초기 제품을 구매하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분기 미드레인지급 그래픽카드를 꼭 구매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셔야 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1060의 재고 특가를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60의 발표 이후 신제품을 대기하는 유저들로 인해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판매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60의 소진을 빠르게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소매 업체의 경우 9세대 제품의 판매가 늦어질 경우 자금 순환이 막힐 수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9세대 카드가 전부 소진되면 기존의 1060을 선택하려던 유저는 최소 2050 제품을 과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구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다만 신제품이 나왔는데 9세대 제품을 사기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무리하셔서 AS가 좋다고 평가되는 업체에 2070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AS로 유명한 업체는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갤럭시, EM텍, 에브가입니다. 1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려볼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GTX 1160의 출시와 2060의 안정화도 기대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CES 기자회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2060은 늦었지만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발표에서 제 예측이 틀리길 2060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잘 나와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예상을 하면서 지난달에 그래픽카드를 미리 샀는데요. 어떤 그래픽카드를 샀을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